짧지만 소름 끼치는 시청자가 들려주는 무서운 이야기 또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참여자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대학생 때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과외 사이트에서 소개를 받은 고1 학생이었는데 그 집에 처음 방문했을 때 첫 인상이 굉장히 좀 어둡고 좀 음산한 느낌이 드는 그런 어떤 다세대 주택 1층 집이었거든요. 대낮에 1시쯤 제가 방문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거의 뭐 방 안에 굉장히 어둡고 불을 켜지 않으면 앞에 사물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어두운 집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스탠드볼 하나만 켜놓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어둡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는 괜찮다고 예. 이렇게 할 정도였고 부모님하고도 그때 처음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인사도 드리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굉장히 평범하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좀 첫인상이 피부가 하얗고 굉장히 깡마른 어떤 허약한 누가 봐도 허약한 남자애 그러니까 딱 봐도 뭔가 기가 굉장히 약한 네네. 친구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과외를 시작을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과외를 했거든요. 예. 근데 과외를 진행하던 중에 어느 날 수업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어떤 잡담 같은 거를 하다가 이제 본인이 귀신을 본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 뭐 영안이 있어서 뭐 실생활에서 일반적으로 보거나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자다가 가위에 눌리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럴 때마다 어떤 소리를 듣거나 어떤 이상한 형체를 보거나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본인이 가위에 눌려서 겪었던 목격담들을 많이 들려줬었는데 오래돼서 뭐 다 기억은 나지 않고 임팩트 있어서 기억이 나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자기 방에서 혼자 공부를 하다가 점이 와서 이제 책상 앞에 바닥에 누워서 이제 잠이 좀 들었는데 가위에 눌린 거예요. 그래서 몸은 안 움직여지고 이제 실눈만 간신히 뜬 상태에서 끙끙대고 있는데 책상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예. 책상을 이렇게 마침 바라보는 자세로 누워서 옆으로 누워서 가위에 걸렸던 상태여서 이제 몸은 안 움직여지고 눈알만 간신히 굴려서 책상 쪽을 바라봤는데 그 스탠드 불만 켜진 책상 위에 꼬마의 셋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었대요. 그런데 서로 알아듣지 못할 말을 막 속닥거리는데 말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알아듣기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름 돋는 게 사람이 앉아있으면 어두운 상황에서 뒤쪽에 스탠드 불만 켜져 있으니까 이게 음영이 져야 되잖아요. 맞아요. 뭐 비치는 방향에서부터 밝아서 반대쪽으로 갈수록 어두워져야 되는데 이게 얼굴에 음영감이 없이 마치 밀가루 반죽처럼 새하얀 얼굴이 어떤 밀랍 인형 같은 그런 느낌의 아이 셋이 그냥 정면을 허공만 바라보면서 서로 속닥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상황이면 그렇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좀 소름 돋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 경험담도 있었고 또 한 번은 몇 년 전에 중학생 때 또 동일한 집에서 살았는데 네. 소파에서 자다가 가위에 눌렸대요. 그런데 귓가로 쇠사슬 끄는 소리가 들려서 실눈만 간신히 떴는데 정면에 방 문이 눈에 들어오는데 옛날 집이다 보니까 그런 나무로 된 갈색 문 그 위쪽에 보면은 좀 울퉁불퉁해서 불투명한 느낌의 창 같은 거 뭔지 아시나요? 그런 느낌의 어떤 문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 창문 너머로 불투명한 어떤 검은 형체가 보이는데 위아래로 좀 길쭉한 갓을 쓴 어떤 사람 같은 형체랑 이제 잘 보이지는 않지만 눈이 마주치는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예. 그러니까 불투명 창을 사이에 두고 근데 그 눈이 굉장히 빨려 들어갈 것 같이 깊고 굉장히 선명한 붉은색 그러니까 이게 불투명하고 잘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눈만큼은 굉장히 또렷하게 붉은색으로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이제 병원에 계시던 할머니께서 그 당시에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거짓말자인가? 제가 생각해도 왠지 그렇지 않을까. 그 형체를 목격했던 그 문 너머의 방은 할머니께서 생전에 사용하시던 방이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친구를 통해서 직접 겪었던 일만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와서 한창 시험 준비를 시키고 있는데 제가 그때 수학 과목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수학 시험 전날 과외를 해서 마지막 시험 준비를 하고
이제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시험 전날이니까 적당히 마무리만 하고 너무 늦지 않게 자라. 컨디션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혹시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늦은 시간에도 상관없으니까 전화를 해서 물어봐라. 그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서 혹시 또 전화가 올까 싶어서 좀 늦게까지 기다리다가 뭐 전화가 안 오길래 공부하다 그냥 잤나 보다 하고 저도 이제 잠자리에 들었죠. 네. 근데 그때가 제 기억에 한 1시 전후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새벽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결에 전화를 딱 받았는데 그 친구인 거죠. 예. 문제를 물어보는데 말투가 평소랑 좀 다른 거예요. 원래 이 친구가 말도 좀 빠르고 좀 딕션도 좀 정확하고 좀 카랑카랑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좀 어눌하고 굉장히 굵고 말투도 좀 약간 늘어지는 느낌? 원래는 이 친구가 선생님 이게 이런 공식으로 이렇게 푸는 게 맞나요? 이게 맞나? 잘 모르겠네. 뭐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하던 친구가 예. 전화로 선생님 이 문제를 이렇게 이 공식을 해서 푸는 게 맞나요? 그리고 굉장히 이 친구가 막 불필요한 설명을 많이 붙이는 스타일인데 예. 그 당시에 통화 너머로는 뭔가 굉장히 그냥 간결하게 그냥 할 말만 하고 핵심만 말하고 딱 그 끝내는 그러니까 약간 좀 느낌이 이상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 기억에 한 4시 정도 좀 넘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졸리기도 하고 빈몽사몽간에 자다가 받아가지고 그냥 넘어갔어요. 뭐 친구도 뭐 졸려서 늦은 시간이니까 그랬겠지 싶어서 넘어가고 이제 좀 설명을 해줬죠. 물어보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그 문제가 굉장히 개념적으로 어려워하던 부분이어서 설명을 많이 해줬던 부분인데 다시 또 그렇게 물어보길래 또 그렇게 설명을 다시 친절하게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시험이 끝난 후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다시 과외를 하러 그 집에 갔는데 시험 잘 봤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날 새벽에 전화했던 거를 물어봤어요. 네.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문제 그때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원래 어려워하던 부분인데 어떻게 잘했냐 시험에서 잘 풀었냐 마지막으로 설명을 잘 해준다고 해줬는데 너무 늦은 시간에 자다가 받기도 해서 내가 잘 설명해줬는지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 그 일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본인 말로는 그날 너무 피곤해서 그냥 1도시쯤 잠이 들었대요. 예. 그래서 푹 자고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시험 치러 그냥 학교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한 거를. 예. 근데 통화 기록을 보여줘도 이상하다. 전화한 기억이 없는데? 이러면서 막 그냥 갸우뚱하기만 하고 뭐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막 넘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뭐 더 캐묻거나 하지는 않고 그냥 넘어갔는데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네. 그때 나한테 전화를 해서 질문을 했던 게 그 친구가 맞는지 몽유병처럼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전화해놓고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존재가 그 친구인 것처럼 전화를 한 걸 수도 있고 분명히 이제 목소리나 말투 같은 게 평소랑 달랐다고 느껴서 되게 위화감이 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뭔가 달랐구나. 이게 뭔가 네. 좀 다른 존재 같은 느낌이 좀 있었는데 확실하지는 않고요. 여담이지만 나중에 그 동네 그 근처에 살았던 친구랑 우연히 술자리에서 듣게 되는 사실인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이 되게 언덕배기에 있는 동네였거든요. 과거에 조선시대 때 무덤가였다가 70년대 판자촌이 형성이 되면서 그 이후에 주택가로 변한 그런 동네였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서울에 있는 뭐 서대문구 쪽이었는데 좀 세월이 많이 지나서 동 이름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예. 그냥 이화여대 근처 동네였던 걸로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음산한 분위기의 집과 그 집에 살았던 되게 기가 약하고 과일 놀리면 귀신을 본다던 과외 학생에 관한 짧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소름 돋는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제 여동생이 가위를 엄청 잘 눌렀거든요. 지금은 네. 그렇게 눌리지는 않는데 우선은 제 동생이 이제 대학생 때 있었던 일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제 동생이 간호사여가지고 집이랑 학교가 좀 멀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기간 때 되면은 한 달 정도 고시원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고시원은 제가 한 번도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엄청 조그마고 그 조그만 공간에서 박혀있다 보니 약간 되게 예민해지고 좀 그런가 봐요.
그날도 이제 막 시험 공부하고 이제 막 쩔어가지고 이제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근데 집에 오기 전날이어가지고 아 빨리 자고 일어나서 집에 가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자고 있는데 귀에서 남자랑 여자랑 그런 소리가 나더래요. 웃는 소리? 네네. 아 고시원 이제 원체 방음이 안 되니까 밖에 소리나 뭐 옆방에서 나는 소리나 아 뭐 그런 소리겠지. 어차피 오늘만 자면 이제 집에 가니까 참고 자야 되겠다 했는데 계속 귓가에서 킥킥킥 하면서 막 이런 소리 내더래요. 그래가지고 짜증난다고 하면서 딱 눈을 떴는데 눈 딱 뜨면은 창이 조그맣게 있었나 봐요. 예. 거기 이제 남자 하나랑 여자 하나가 제 동생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야 제발 우리 보이나 봐 뭐 이랬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언니 나 어젯밤에 귀신 봤다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저는 듣고 진짜 무서웠거든요. 예. 이거 하나랑 또 하나는 제 동생 이제 대학교 가기 전에 네. 여동생이 고3이니까 작은 방을 이제 내줬단 말이에요. 저희가 3남매인데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해라 하고서 이제 작은 방을 쓰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동생이 뭐 허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위를 엄청 자주 눌렸어요. 근데 몰랐는데 가위를 엄청 많이 눌렸다고 하더라고요. 고3이고 신경 쓰고 뭐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가위 많이 눌리는 거다.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어느 날 여동생이 언니 나 어제 가위 눌렸잖아. 그래가지고 뭐 또 눌렸어? 그러면서 가위 자주 눌리니까 자기 전에 그 느낌이 있대요. 저는 한 번도 맞아요. 가위를 눌린 적이 없어가지고. 있어요. 그 방방거리는 네. 느낌. 예, 그래가지고 그날도 새벽까지 공부하다가 아 자야 되겠다 하다 누웠는데 느낌이 아 이제 오늘 또 가위 눌리겠네 이런 느낌이 나서 그냥 자야 되겠다 하는데 아니나 또 가위가 눌렸나 봐요. 예. 근데 이제 몸이 안 움직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동생 깨는 방법이 새끼손가락을 엄청 까딱까딱까딱 하면은 가위가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날도 새끼손가락 엄청 까딱까딱 해서 가위를 이제 깼나 봐요. 근데 그때 여름이었는데 작은 방이니까 뭐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선풍기 하나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아씨 오늘 또 가위 눌렸네 하고서 벽 보고 자고 있었는데 이제 몸을 딱 돌렸는데 선풍기에 어떤 할아버지가 매달려서 여동생을 보고 있었대요. 회전하는데 그 회전 같이 하면서 여동생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 듣고 여름에 선풍기를 틀어놓으면은 회전으로 잘 안 해놓고 전 스탠드 쓰거든요. 무서워가지고. 그럼 선풍기에 사람이 이렇게 거미처럼 매달려서 매달려가지고 계속 회전을 하면 같이 이렇게 옆으로 돌고 하는 거네요? 되게 무서운 표정으로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여동생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선풍기랑 같이 움직였대. 우와. 가위 눌리면 몸이 안 움직이던가 뭐 귀신이 뭐 누르고 있다던가 막 그런 걸로만 전 들었는데 여동생이 예. 할아버지가 이렇게 달려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좀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러고 어떻게 됐대요? 그냥 그러고 끝이었대요? 근데 너무 자주 눌려가지고 저희가 영안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엄마랑 여동생이 가위를 엄청 눌려요. 특히 그 작은 방에서요. 네. 원래 그 작은 방도 제가 썼었는데 저는 한 번도 안 눌렸거든요. 엄마도 그 작은 방에서 자는 거 되게 무서워하시고 오. 여동생은 뭐 지금 시집 갔으니까 뭐 잘 일은 없죠. 근데 그 방에서 엄청 많이 눌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제보자분께서는 좀 기가 두 분보다 세신 편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좀 센 것 같아요. 와, 근데 여동생분은 진짜 조금 명확하게 보시네요. 가위를 눌려도. 네, 하도 많이 누르니까 무섭지도 않대요, 자기가. 아, 그치. 네, 네. 이게 그거 같아요. 안 본 사람은 한 번 보면 네. 무섭지만 매일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주. 그러면 안 무서울 수밖에 없죠. 짧지만 엄청난 또 소름 돋는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적에 복도식 아파트에 살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2000년도 초중반이었으니까 어떤 이웃이 오거나 하면은 되게 다 친하게 지냈을 그런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5층에 어떤 가족이 이사가 왔는데 그 가족이랑 제가 친해지게 됐어요. 그 애랑. 예. 그 애 집안이 엄청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매주 주말마다 맨날 예배도 가고, 저는 신앙 같은 게 없는데도 교회를 같이 데려가기도 하고 막 진짜 엄청 친하게 지내서 저도 그 집에 자주 놀러 갔었어요. 예. 근데 어떠한 사건 때문에 그 집에 안 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또 어느 날
그 애 집에 가서 되게 재밌게 놀고 이제 집에 가려고 인사를 딱 하려고 하고 애도 저를 마중을 해주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발장에 딱 서서 제가 그 애를 돌아봤는데 십자가가 별려있던 벽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쪽에서 어떤 남자 상반신만 톡 튀어나와가지고 같이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 뒤에서 손을 흔들면서 막 그냥 그 얼굴은 좀 되게 노이즈 같겠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기억은 안 나는데 손을 되게 빨리 흔들면서 그 친구랑 같이 배웅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게 무서워가지고 제가 그 친구가 놀러 오라고 해도 그 다음부터는 그 집에를 안 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 애가 이사를 간다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집에 다시 한번 가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귀신은 보이지가 않았는데 근데 그 당시에 그 귀신이 저한테 인사를 해준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뛰어서 내려가다시피 그냥 저희 집까지 엄청 빠르게 내려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귀신을 좀 명확하게 보신 건데, 원래 좀 그런 분이세요? 제가 옛날에는 뭐 그냥 몸이 허해가지고 자주 보고 그랬었는데 아하. 요즘은 좀 안 보게 되었죠. 복도식 아파트 또 친구랑 겪었던 일이네요. 친구네 예. 집 가다가.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도 있을까요? 이게 귀신인지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 어렸을 때는 보통 형제랑 같이 방을 쓰곤 하잖아요. 예. 근데 그날은 제가 저희 형이랑 같이 늦게까지 불은 끄고 누워서 떠들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니까 무슨 게임 얘기하고 그날 봤던 만화 얘기하면서 떠들면서 웃고 있었는데 그게 여름날이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창문을 다 열어놓고 자는데 그냥 아무도 눈치를 못 챘어요. 그 소리도 안 났고 복도식 아파트에서는 누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옆집에서 그냥 나오기만 해도 인기척이 나잖아요. 맞아요. 소리가 난다거나.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벽에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는데 그때 아무도 눈치를 못 챘는데 제가 살짝 눈치를 채고 형한테 눈치를 줬죠. 형 그만 이제 자자 했는데 형도 왜 그러냐고 하는데 제가 그냥 벽을 살짝 가리켰어요. 제가 벽을 가리키니까 형도 그때서야 그 벽에 있는 그림자를 본 거예요. 그 사람 그림자를.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아무런 소리도 없이 그냥 거기 딱 서 있는 그 그림자만 딱 보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 그래가지고 저랑 형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눈 꽉 감고 진짜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날에 무더운 여름인데도 진짜 문 다 닫고 며칠을 그렇게 잤었어요. 야, 이게 그림자가 있다는 뜻은 사람이 앞에 서 있다는 뜻인데, 예. 그쵸? 근데 그것도 확인이 안 되고. 그거를 직접 창밖으로 보면은 그게 뭘지 모르니까 더 무서웠던 거예요. 그 진짜 사람이어도 무서운데 그 귀신이어도 무서운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지금은 거기 살고 계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지금은 따로 자취하고 있어서 그런 일을 겪지는 못했어요. 아하. 복도식 아파트에서 봤던 미스테리한 물체, 형체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군요. 예. 네. 그래도 소름 돋는 이야기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잘 정리해서 이야기 들려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귀신을 보게 된 게 중학교 3학년 때가 처음인데 저희 지역이 연합고사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연합고사가 있다 보니까 조금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지역이. 그래서 이제 새벽 한두 시까지 늘 공부하고 집에 가고 막 그랬었는데 그날도 새벽 한두 시에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그때 당시에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6층짜리 단층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냥 단층이니까 1층하고 2층 사이에 창문이 크게 나 있는 그런 아파트였거든요. 그런 아파트여서 이제 가고 있는데 저희가 1층이어서 바로 들어가자마자 집이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네. 위에서 누가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창문에서. 그리고 창문을 쳐다보니까 웬 여자가 허리를 굽혀가지고 얼굴을 쭉 내밀고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해가지고 새벽에 왜 여자가 저러고 있나 싶었는데 사람이 왠지 좀 싸한 느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빨리 집에 들어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5초, 10초도 안 됐는데 그쪽을 사람이 자꾸 신경 쓰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쪽 눈을 실끔 돌렸는데 거기 불도 꺼져 있고 아예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 뒤로는 그쪽으로 아예 못 쳐다보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열쇠 열고 집에 들어가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게 시초가 돼서 계속 이제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한 번은 침대에서 자고 있으면
여름에는 선풍기를 켜놓고 자잖아요. 네. 그 선풍기를 켜놓고 자는데 키면 꺼지고 키면 꺼지고 계속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근데 예. 오래된 선풍기여서 자기가 알아서 이게 오래돼서 스위치가 잘못돼가지고 껴졌나 싶어가지고 계속 켰는데 계속 너무 자주 꺼져가지고 침대에서 누워있는 상태여서 손만 이렇게 내리고 계속 켰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버튼이 잘못됐나 해서 이렇게 손을 내렸는데 느낌이 버튼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차가운 사람 감촉 있잖아요. 아, 예. 그런 감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아래 딱 쳐다보니까 웬 여자가 누워가지고 이렇게 선풍기 버튼을 껐다 켰다 이러는데 그 손가락을 제가 만졌더라고요. 오, 예. 그대로 기절한 적도 있었거든요. 꿈이 아니고 가위도 아니고? 네, 근데 그때 당시 가위는 뭐 그냥 허다하게 항상 눌렀었고 하루에 막 많이 누르면 100번도 눌러서 잠도 못 자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100번이요? 네, 막 소리도 들리고 막 예. 좀 심했었어요. 그 당시에 좀 보는 게. 마지막으로 제일 무섭게 눌렸던 게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저희 지역하고 좀 떨어져 있는 고등학교여서 아침에 한 새벽 6시, 6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그 스쿨버스를 타고 갔었어야 됐어요. 예. 근데 엄마가 안 깨워줘도 제가 혼자서 잘 일어나는 편이어서 시계를 맞추면 항상 5분 전에 일어나서 그 시계를 제가 끄고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날도 이제 시계를 맞춰놓은 게 울리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시계 끄고 이렇게 몸을 풀고 있는데 누가 방문을 이렇게 열더라고요. 예. 위에를 안 보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엄마인가? 왜 엄마가 날 깨워주지 않는데 위에서 그러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학교 가게 빨리 일어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어 하면서 바로 따라갔거든요. 근데 따라 나가면서 근데 왜 오늘 나 깨웠어? 엄마 앞을 봤는데 거실에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뭐야? 제 방이 현관문에서 바로 보이는 구조고 거실 있고 안방이 제일 끝에 있거든요. 엄마가 바로 안방에 들어갔으면 문소리라든지 아니면 사람 인기척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진짜 말 그대로 새벽에 그 조용한 정적 있잖아요. 예.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누가 있을까 봐서 그냥 뒷걸음질해서 소파에 앉아서 엄마 나올 때까지 학교도 못 갔어요. 제가 그날. 예.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은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너무 많이 보니까 이거를 귀신 보는 문이라고 하죠. 이거를 아예 귀문. 닫는 굿을 엄청 크게 했어요. 예. 그거를 하고 그 뒤로부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안 보게 됐는데 조금 예지력이나 뭐 그런 게 조금 강해져서 여동생 뭐 임신했다거나 아니면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거나 이런 거를 조금 제가 잘 맞추게 되더라고요. 좀 예지를 하게 되는. 예, 지금도 좀 그거는 강한데 귀신은 그 굿한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귀신을 보다가 그걸 또 막아버리니까 다른 쪽에 능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예, 맞아요. 참 이게 전부 다 그냥 일반 사람처럼 만들 수는 없는 건가 봐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허주가 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구술했을 때. 신을 제대로 모실 수도 있는 사람인데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굿해주신 분이. 근데 그 길이 너무 힘드니까 선택하실 수 있으면 자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굳이 그 길을 가고 싶지가 않아서 허주를 쫓아내고 귀문을 닫는 굿을 했죠. 엄청 크게. 그 전에는 또 이렇게 집에서 귀신을 본다거나 아니면 엄마인 척 또 소리로 이렇게 깨우는 귀신들도 겪으신 거고. 예. 야, 오늘 또 이렇게 실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귀신을 본다거나 막 가위를 눌리거나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니고요. 네. 그냥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에서 귀신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3번을 봤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무서웠던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제가 섬에서 살고 있는데 가장 끝 동네에 살고 있었거든요. 섬. 네, 섬인데 또 동네가 있을 텐데 그 동네 중에 가장 끝 동네에 살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놀려면 이제 중간 동네로 모여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있는데 저녁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친구 집으로 전화가 와서 어머니가 밥 먹으라고 저녁밥 먹으라고 빨리 오라고 하셔가지고 집을 가고 있었는데 좀 밤이 빨리 온 계절이 겨울이죠. 예. 5시인데 막 어둡진 않은데 확 어두워지는 예.
그 상태로 다시 집을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그 중간 동네로 가려면 산을 2번 타야 되는데 이제 작은 산, 큰 산이 있는데 큰 산을 타고 작은 산을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내리막길만 가고 코너 길만 돌면 저희 집이에요. 근데 그 내리막길이 좀 길거든요. 내리막길로 자전거를 가려고 하는데 딱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왼쪽에 절벽이 있으면 오른쪽에 돌탑이 있는데 그 돌탑에 여자가 가운데 배를 대고 누워 있는 거예요. 예.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너무 기괴한 게 여자가 아무리 거기 돌탑에 이렇게 누워 있어도 팔이나 다리가 이제 허우적거리면서 아래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예. 설명해 드리자면 U가 거꾸로 된 것처럼 갈고리 형식처럼 여자가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자가 꼿꼿하게 누워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머리카락도 꼿꼿하게 진짜 그냥 일자로 누워 있는 거예요, 여자가. 예. 근데 순간 기괴한데 그냥 내리막길이니까 쑥 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 확 끼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딱 뒤로 돌아보는데 그 여자가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막 웃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여자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미친 듯이 웃는 게 아니라 그냥 희죽희죽거리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고개만 돌려가지고. 예. 순간 휘청거리면서 넘어질 뻔했는데 딱 사람 본능이 여기서 넘어지면 정말 큰일 났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다시 앞만 보고 갔거든요. 예. 속도 줄이면서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여자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뒤에서 계속. 네. 근데 이게 막 사람 웃음소리가 높낮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여자가 한 음절로 계속 히히히 웃는데 이게 완전 엄청 하이톤? 와. 그러니까 히히히 이게 엄청 하이톤으로? 예. 그래서 딱 뒤에 돌아보는데 그 여자가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달려오거나 그러면 제 생각에는 덜 무서울 것 같아. 그 여자가 날아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얼굴 먼저 들이대면서 이렇게 날아오니까 웃으면서. 그래서 그때는 저도 핸들을 놓치고 그대로 굴러 넘어졌거든요, 계속. 근데 너무 무서우니까 울면서 집으로 그냥 달려갔거든요. 예. 집에 딱 도착해서 엄마가 이제 너 왜 그래? 그래가지고 저기서 귀신 봤다고 막 울면서 그랬는데 엄마가 그때 당시에는 자전거가 더 중요하다는지 자전거 가지고 와야지 이러면서 비싸지. 어머니가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같이 가셨거든요, 그 자리로. 근데 거기서 더 소름 끼쳤던 거는 자전거가 넘어져 있긴 넘어져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절대 바람 한 점 불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바퀴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양쪽 다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멈출만 한데? 근데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바퀴가 계속. 근데 이제 엄마랑 저랑 딱 보니까 그게 갑자기 그 순간 딱 멈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얼었거든요. 그거 보고. 와. 아, 내가 본 게 헛것이 아니라 진짜구나. 예. 그래서 엄마가 그냥 자전거 두고 오자. 어차피 여기 차로 오는 길 아니니까 내일 가지고 오자.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훗날 뭐 국룰이잖아요. 뭐 동네마다 무당 할머니가 꼭 계시잖아요. 또 섬에도 계시죠? 네, 저희 섬에도 네. 만신 할머니처럼 좀 높으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예. 그 할머니가 그기 동네 터 자체가 도깨비 터래요. 그 섬 자체가. 아니요, 섬은 아닌데 그 동네가요. 한 동네 그 자체가. 이게 막 아기가 있는 귀신들은 아닌데 장난치는 귀신들이 정말 많대요. 예. 그래서 제가 살면서 귀신을 3번 봤는데 제가 그 동네에서 3번 다 봤거든요. 그 할머니가 하얀 개를 키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어허, 그렇지. 이 동네마다 그냥 하얀색 진돗개나 이렇게 하얀 개를 키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은 저희 어머니가 강아지를 정말 싫어해서 저희 집은 안 키웠거든요. 근데 이제 동네마다 키우셨는데 저희 동네 초입 쪽에는 가로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맨날 고장이 난대요. 이유는 없는데 그냥 고장이 난대요. 근데 제가 예전에 6학년 때 학원을 갔는데 섬에서 배를 타고 들어오면 배 타는 곳에서 집까지 걸어가는데 1시간이 걸려요. 저희 동네에 딱 도착하면 다른 동네는 아무리 저녁이어도 가로등도 있고 동네에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별로 안 무서운데 저희 동네는 산을 타야 돼가지고 그부터는 아예 어둠이거든요. 네. 그리고 주변에 바닷가다 보니까 절벽이 그것도 너무 많고 이제 어둠 속으로 이제 딱 들어가는데 초입부에 딱 들어가는데 웬 꼬마애가 그냥 앉아서 놀고 있는 거예요, 혼자. 근데 이런 시골 같은 데는 서로 얼굴을 알다 보니까 누구 애고 이걸 다 알거든요. 근데 이 애는 처음 봤어요, 누가 봐도. 처음 본 애예요. 근데 걔가 그냥 앉아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래가지고 그냥 아씨 싸한데 이러면서 그냥 들어갔는데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절벽길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혹시 넘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철로된 거 아시나요? 예. 저는 맨날 혼자 무서우니까 그때 저는 핸드폰도 없었고 노래를 부르면서 맨날 걸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처 나뭇가지로 그 철을 막 치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무서우니까 큰 소리로 막 치고 있는데 제가 댕댕댕 치면 뒤에서 갑자기 댕댕댕 이게 2번 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지? 그래가지고 그냥 더 세게 쳤거든요. 막 댕댕댕이 쳤는데 갑자기 뒤에서 댕댕댕이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뭐야, 와. 도저히 그때 한번 귀신을 보고 나서는 절대 뒤를 못 돌아보겠는 거예요. 예, 날아올까봐. 혹시 얘도 날아올까봐. 근데 또 사람 심리가 이게 그냥 철이니까 울려서 그런 거 아닐까. 그치. 그래가지고 진짜 막 미친 듯이 쳤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안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겠다. 근데 걸어가려는데 갑자기 딩딩딩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뒤에서. 예. 그래서 이건 진짜 솥됐다. 그치. 하고 미친 듯이 달려오는데 사람이 너무 소름이 끼치면 확 오르잖아요, 머리털까지. 예. 이게 확 오른 거예요, 저도. 누가 봐도 얘는 지금 날 쫓아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린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다리가 너무 안 움직이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막 어느 정도 달려다 보니까 이제 이쯤에만 안 쫓아오고 이제 뒤로 돌아오는데 걔가 막 웃으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 꼬마애가. 얘가?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미친 듯이 달렸거든요. 그 큰 산을 타면서. 예. 이제 그 할머니가 말씀해 주시기에는 강아지들을 풀어놓고 사시라고 하셔가지고 주민분들이 다 강아지를 풀어놓고 사셨거든요. 예. 제가 달려오니까 사람이 달려오면 막 강아지들 멀리서 막 짖으면서 달려오잖아요. 근데 막 흰색 강아지 2마리가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막 허헉거리면서 뒤는 못 돌아보고 있는데 강아지들이 제 양사이드에 딱 서가지고 뒤를 보면서 막 짖는 거예요. 와, 용맹하다. 도저히 뒤는 못 돌아보겠고 그냥 그대로 천천히 다시 집을 가긴 했는데 예. 할머니 말씀으로는 이 동네 자체가 막 악기가 전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잡기들이랑 도깨비 같은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장난치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기가 약하거나 이런 애들한테 장난을 많이 친다고 그래서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야외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더 소름이 돋으실 텐데, 주변에 사람분들이 계신가 봐요. 아니요? 아무도 안 계시는데? 근데 아까 저기로 가자, 이런 소리가 들렸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논밭인데. 귀신 아닌가요? 빨리 집으로 들어가야겠네요. 농담이에요, 농담. 일부러 소름 한번 돋아보시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섬에 관련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는 길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래요. 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겪었던 짧지만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가 들려주는 무서운 이야기 짤뜰무에 신청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